오늘은 시주가 재물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돈을 대하는 태도와 돈이 모이는 방식이 다른데 그 차이는 단순히 노력이나 환경 때문만은 아닙니다. 태어난 시간이 달라서 재물의 기운이 다르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 사람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같은 일주를 가진 사람인데 태어난 시간이 새벽 인시입니다. 인시에 태어난 사람은 성실하고 부지런합니다.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움직이는 새벽의 기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언제나 부지런하고 남들보다 먼저 시작합니다. 겉보기에는 돈을 잘 모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인시의 기운이 재물보다 정신적인 성취를 더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벌면 다시 배우는 데 쓰거나 자신을 갈고 닦는 데 투자합니다. 그래서 늘 바쁘고 성실하지만 정작 손에 돈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A씨도 늘 열심히 살았지만 이상하게 통장에는 돈이 쌓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B씨는 같은 날 같은 일주를 가졌지만 낮 오시에 태어났습니다. 오시는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는 시간입니다. 불과 양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여 사람을 모으고 기회를 끌어당기는 힘이 강합니다. 이 시간에 태어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외부의 기회가 많이 들어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일의 중심에 서고 리더십을 발휘하기 때문에 돈도 따라옵니다. B씨 역시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기회가 굴러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재물이 쌓였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주라도 태어난 시간에 따라 돈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밤에 태어난 사람들은 대체로 안에서 지키는 힘이 강합니다. 돈을 모으려는 마음은 있지만 외부 활동이 약하다 보니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와도 다시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에 태어난 사람들은 활동력이 강해서 외부 기회가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돈이 잘 들어오지만 동시에 지출도 많고 과욕으로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시에 태어난 사람은 머리 회전이 빠르고 감각이 예민하지만 재물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축시에 태어난 사람은 끈기와 인내가 있지만 큰 돈보다는 작은 재물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시에 태어난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런하고 성실하지만 재물이 손에 잘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시에 태어난 사람은 리더십과 추진력이 강해 재물이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시에 태어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돈이 따르고 협력 속에서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시에 태어난 사람은 머리가 영리하고 기회 포착 능력이 좋아서 한 방에 돈을 크게 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험심이 강해서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시주가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자신의 시주가 가진 장단점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삶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인시에 태어난 사람이 돈이 잘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배우는 능력과 꾸준한 성실함이 강점이므로 전문 지식을 쌓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드는 데 강합니다. 반대로 오시에 태어난 사람은 돈이 잘 들어오지만 지출 관리가 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큰 재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주는 타고난 기운일 뿐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주에 태어나셨습니까? 혹시 돈이 잘 모이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이 바로 시주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회가 잘 들어오고 돈이 모이는 경험을 했다면 역시 시주의 힘이 작용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시주가 가진 특징을 인정하고 그것을 장점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시주라면 기록과 절약을 통해 보완하고 돈이 잘 들어오는 시주라면 관리와 분산을 통해 지켜내야 합니다. 오늘은 시주와 재물의 비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태어난 시간은 단순히 시계의 숫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돈과 재물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주와 배우자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태어난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여 다음 해설에 활용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주가 재물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돈을 대하는 태도와 돈이 모이는 방식이 다른데 그 차이는 단순히 노력이나 환경 때문만은 아닙니다. 태어난 시간이 달라서 재물의 기운이 다르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 사람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같은 일주를 가진 사람인데 태어난 시간이 새벽 인시입니다. 인시에 태어난 사람은 성실하고 부지런합니다.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움직이는 새벽의 기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언제나 부지런하고 남들보다 먼저 시작합니다. 겉보기에는 돈을 잘 모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인시의 기운이 재물보다 정신적인 성취를 더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벌면 다시 배우는 데 쓰거나 자신을 갈고 닦는 데 투자합니다. 그래서 늘 바쁘고 성실하지만 정작 손에 돈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A씨도 늘 열심히 살았지만 이상하게 통장에는 돈이 쌓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B씨는 같은 날 같은 일주를 가졌지만 낮 5시에 태어났습니다. 5시는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는 시간입니다. 불과 양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여 사람을 모으고 기회를 끌어당기는 힘이 강합니다. 이 시간에 태어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외부의 기회가 많이 들어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일의 중심에 서고 리더십을 발휘하기 때문에 돈도 따라옵니다. B씨 역시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기회가 굴러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재물이 쌓였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주라도 태어난 시간에 따라 돈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밤에 태어난 사람들은 대체로 안에서 지키는 힘이 강합니다. 돈을 모으려는 마음은 있지만 외부 활동이 약하다 보니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와도 다시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에 태어난 사람들은 활동력이 강해서 외부 기회가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돈이 잘 들어오지만 동시에 지출도 많고 과욕으로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시에 태어난 사람은 머리 회전이 빠르고 감각이 예민하지만 재물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축시에 태어난 사람은 끈기와 인내가 있지만 큰 돈보다는 작은 재물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시에 태어난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런하고 성실하지만 재물이 손에 잘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시에 태어난 사람은 리더십과 추진력이 강해 재물이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시에 태어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돈이 따르고 협력 속에서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시에 태어난 사람은 머리가 영리하고 기회 포착 능력이 좋아서 한 방에 돈을 크게 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험심이 강해서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시주가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자신의 시주가 가진 장단점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삶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인시에 태어난 사람이 돈이 잘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배우는 능력과 꾸준한 성실함이 강점이므로 전문 지식을 쌓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드는 데 강합니다. 반대로 오시에 태어난 사람은 돈이 잘 들어오지만 지출 관리가 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큰 재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주는 타고난 기운일 뿐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주에 태어나셨습니까? 혹시 돈이 잘 모이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이 바로 시주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회가 잘 들어오고 돈이 모이는 경험을 했다면 역시 시주의 힘이 작용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시주가 가진 특징을 인정하고 그것을 장점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시주라면 기록과 절약을 통해 보완하고 돈이 잘 들어오는 시주라면 관리와 분산을 통해 지켜내야 합니다. 오늘은 시주와 재물의 비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태어난 시간은 단순히 시계의 숫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돈과 재물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주와 배우자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태어난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여 다음 해설에 활용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태어난 시간이 인생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밤에 태어난 사람과 낮에 태어난 사람의 차이를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시주에 따라 돈의 흐름이 달라지는 재물의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주제로 태어난 시간이 배우자 인연과 결혼 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같은 사주라도 태어난 시간이 다르면 배우자와의 관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씨와 B씨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날 같은 일주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A씨는 축시에 태어났고 B씨는 유시에 태어났습니다. A씨는 배우자 덕이 많아 가정이 안정적이고 평온했습니다. 반면 B씨는 배우자와 갈등이 잦고 이별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같은 일주인데도 왜 이렇게 다른 길을 걸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태어난 시간 시주의 차이 때문입니다. 시주는 태어난 시간의 기운을 말합니다. 이 기운은 단순히 개인의 성격뿐 아니라 배우자와의 만남과 관계에도 깊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결혼 생활은 서로의 인연과 기운이 맞아야 오래 유지됩니다. 따라서 시주가 배우자 복을 가르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시에 태어난 사람은 겉으로는 차분하고 속으로는 예민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쉽게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신뢰가 쌓이면 깊은 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축시에 태어난 사람은 인내심이 강하고 가정을 중시합니다.
배우자 덕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으며 결혼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가정에만 몰두하다 보면 사회적 활동이나 외부 관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인시에 태어난 사람은 부지런하고 추진력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과 성취에 치중하다 보면 가정에 소홀해져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묘시에 태어난 사람은 예민하고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배우자와 인연은 깊지만 다툼이 잦은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작은 갈등이 크게 번지기도 합니다. 오시에 태어난 사람은 외향적이고 활발합니다. 많은 사람과 교류하며 기회를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멀리 떨어져 지내거나 일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이해해주면 큰 성취와 함께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미시에 태어난 사람은 따뜻하고 온화합니다. 사람을 모으는 힘이 있어 배우자와의 인연도 원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협력과 배려 속에서 결혼 생활이 유지됩니다. 다만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 배우자가 불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시에 태어난 사람은 머리가 영리하고 기회 포착 능력이 뛰어납니다. 배우자와 함께 큰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험심이 강해서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자칫 배우자를 고생시키거나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유시에 태어난 사람은 외부 활동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보다는 사회적 관계를 더 중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의 갈등이 잦거나 이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기 절제를 배우면 오히려 큰 성취와 함께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술시에 태어난 사람은 늦게 인연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어서 결혼을 서두르면 실패할 수 있고 조금 늦게 결혼하면 오히려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해시에 태어난 사람은 성격이 너그럽고 포용력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늦게 만나더라도 인연이 깊고 오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느슨하면 배우자가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태어난 시간은 배우자와의 인연과 결혼 생활에 큰 영향을 줍니다. 어떤 시주는 배우자 덕이 많고 어떤 시주는 갈등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시주가 무엇이든지 노력과 이해와 배려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배우자 덕이 약한 시주라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내심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덕이 강한 시주라면 감사와 배려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운명은 타고난 기운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결국 그 기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오늘은 시주와 배우자 인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태어난 시간이 단순히 나 자신뿐 아니라 배우자와의 관계까지 바꾼다는 점을 아셨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주와 자녀 인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시에 태어나셨습니까? 댓글에 태어난 시간을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음 해설에 활용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태어난 시간이 인생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밤에 태어난 사람과 낮에 태어난 사람의 차이를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시주에 따라 돈의 흐름이 달라지는 재물의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태어난 시간이 배우자 인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주제로 시주와 자녀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같은 사주라도 태어난 시간이 다르면 자녀와의 관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묘시 즉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묘시에 태어난 사람은 아이와의 인연이 깊지만 동시에 갈등도 많습니다. A씨는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너무 간섭을 많이 하다 보니 아이가 반발을 했습니다. 결국 아이와 멀어졌다가 뒤늦게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B씨는 미시 즉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자녀 덕이 강해서 아이가 부모를 돕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이의 성공이 곧 부모의 자랑이 되고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지탱해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주라도 태어난 시간이 달라서 자녀와의 인연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시에 태어난 사람은 아이와의 정은 깊지만 표현이 서툽니다.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차갑게 대하는 경우가 있어 아이가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축시에 태어난 사람은 아이를 끈기 있게 뒷바라지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간섭으로 아이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시에 태어난 사람은 자식이 부모의 성실함을 배우고 닮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와 정서적으로 거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묘시에 태어난 사람은 자녀와의 애정이 깊지만 감정의 기복이 잦아 다툼이 많습니다. 진시에 태어난 사람은 자녀를 통해 자신이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의 성취가 부모의 성취로 이어집니다. 사시에 태어난 사람은 자녀와 함께 활동하고 사회적 기회를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와 동반 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시에 태어난 사람은 자녀와 인연은 있지만 자녀가 부모와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시에 태어난 사람은 자녀 덕이 크고 아이가 부모를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시에 태어난 사람은 자녀가 부모를 따라 사업이나 일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생기면 크게 다툴 수도 있습니다. 유시에 태어난 사람은 자녀와의 인연이 약해 물리적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시에 태어난 사람은 늦게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는 갈등이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더 가까워집니다. 해시에 태어난 사람은 자녀와의 인연이 깊고 안정적입니다. 아이와 부모가 서로 의지하면서 노후까지 평온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주에 따라 자녀와의 인연이 달라지지만 그것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덕이 약한 시주라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면 관계는 개선됩니다. 반대로 자녀 덕이 강한 시주라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점을 깨닫고 더 겸손하게 아이를 대해야 합니다. 오늘은 시주와 자녀 인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태어난 시간은 단순히 개인의 성격과 배우자 관계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인연까지 바꾸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주와 건강의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태어난 년 월 일시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사주를 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주 시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신은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축시는 새벽 1시에서 3시, 인시는 새벽 3시에서 5시, 묘시는 새벽 5시에서 7시, 진시는 아침 7시에서 9시, 사시는 아침 9시에서 11시, 오시는 낮 11시에서 오후 1시, 미시는 오후 1시에서 3시, 신시는 오후 3시에서 5시, 유시는 저녁 5시에서 7시, 술시는 저녁 7시에서 9시, 해시는 밤 9시에서 11시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태어난 시간이 인생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밤에 태어난 사람과 낮에 태어난 사람의 차이를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시주에 따라 돈의 흐름이 달라지는 재물의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태어난 시간이 배우자 인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시주와 자녀 인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주제로 시주와 건강의 비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같은 사주라도 태어난 시간이 다르면 건강에서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신시 즉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머리가 영리하고 기회 포착 능력이 뛰어났지만 늘 위장과 소화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속이 약해 음식 조절을 잘해야 했습니다. 반대로 B씨는 자시 즉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였지만 늘 잠을 깊게 자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같은 일주인데도 왜 이렇게 다른 건강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주의 기운이 몸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시에 태어난 사람은 수기운이 강합니다. 머리는 영리하지만 신장과 혈액순환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혈압이나 신장 관련 질환을 조심해야 합니다. 축시에 태어난 사람은 끈기가 강하지만 몸이 무겁고 소화기가 약할 수 있습니다. 인시에 태어난 사람은 부지런하고 활동적이지만 폐와 호흡기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묘시에 태어난 사람은 예민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데 간 기능이 약해 피로를 잘 느끼고 음주에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진시에 태어난 사람은 체력이 좋지만 위장과 소화기 질환이 잦을 수 있습니다. 사시에 태어난 사람은 불의 기운이 강해서 심장이 약하거나 혈압이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오시에 태어난 사람은 태양의 기운을 받아 활발하지만 과로에 쉽게 지칩니다. 미시에 태어난 사람은 소화기와 비장이 약해 체중 조절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신시에 태어난 사람은 머리가 총명하지만 위장과 장이 약해서 소화불량을 자주 겪을 수 있습니다.
유시에 태어난 사람은 겉으로는 활발하지만 폐와 호흡기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술시에 태어난 사람은 기운이 늦게 발달하여 젊어서 건강이 약할 수 있으나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강해집니다. 해시에 태어난 사람은 포용력이 크지만 신장과 하체 순환이 약해 다리가 무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시주에 따라 강한 장기와 약한 장기가 다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점이 아니라 미리 알면 관리할 수 있는 힌트입니다. 예를 들어 간이 약한 시주라면 술을 멀리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소화기가 약한 시주라면 음식을 가볍게 하고 운동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이 약한 시주라면 무리한 운동보다 꾸준한 걷기와 스트레스를 줄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시주가 알려주는 건강 신호를 참고하면 큰 병을 예방하고 오래도록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주와 건강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태어난 시간은 단순히 운명뿐 아니라 몸의 강점과 약점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점을 아셨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주와 성공의 인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태어난 년 월 일시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사주를 봐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주 시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신은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축시는 새벽 1시에서 3시, 인시는 새벽 3시에서 5시, 묘시는 새벽 5시에서 7시, 진시는 아침 7시에서 9시, 사시는 아침 9시에서 11시, 오시는 낮 11시에서 오후 1시, 미시는 오후 1시에서 3시, 신시는 오후 3시에서 5시, 유시는 저녁 5시에서 7시, 술시는 저녁 7시에서 9시, 해시는 밤 9시에서 11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주와 건강의 비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건강과 외로움입니다. 오늘은 태어난 시간이 외로움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각 시주가 가진 외로움의 성향과 극복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시 즉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늘 가족과 함께 살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혼자 책을 보거나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실제로는 고독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B씨는 오시 즉 낮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 활발하게 지내며 외로움을 잘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혼자가 되면 큰 공허감을 느끼고 허전함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같은 일주라도 태어난 시간이 달라서 외로움을 느끼는 방식과 극복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자시에 태어난 사람은 예민하고 생각이 많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지만 그 속에서 고독을 자주 느낍니다. 이런 사람은 글을 쓰거나 음악을 듣는 등 자기 내면을 표현하는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축시에 태어난 사람은 끈기 있고 참고 버티는 힘이 있지만 속으로는 쉽게 외로움을 느낍니다. 주변 사람에게 기대지 못하고 혼자 해결하려는 성향이 있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까운 친구 한두 명이라도 속마음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시에 태어난 사람은 활동적이고 부지런하지만 새벽에 고독한 기운을 타고 나서 밤이 되면 허전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규칙적인 생활과 아침 운동을 통해 마음을 다잡는 것이 좋습니다. 묘시에 태어난 사람은 감정 기복이 크고 예민합니다. 자녀나 가족에게 정을 많이 쏟지만 돌아오지 않을 때 큰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 외에도 취미 모임이나 친구 관계를 넓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진시에 태어난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하지만 혼자가 되면 쉽게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런 사람은 봉사활동이나 동호회 활동처럼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시에 태어난 사람은 불의 기운을 받아 활동적입니다. 늘 무언가에 몰두하지만 잠시라도 쉬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이런 사람은 꾸준히 배움이나 새로운 취미를 가지는 것이 외로움 극복에 좋습니다. 오시에 태어난 사람은 태양의 기운으로 밝고 활달합니다. 겉으로는 외로움이 없어 보이지만 혼자가 되면 오히려 큰 공허감을 느낍니다.
이런 사람은 친구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생활 속에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미시에 태어난 사람은 따뜻하고 온화합니다. 사람을 좋아하지만 지나치게 의존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는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시에 태어난 사람은 머리가 총명하고 기회를 잘 잡지만 속으로는 외로움을 숨기고 사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유시에 태어난 사람은 겉으로 활발하지만 해질 무렵이 되면 허전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저녁 시간을 혼자 보내지 말고 산책이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시에 태어난 사람은 젊어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안정됩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해시에 태어난 사람은 포용력이 크지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큰 외로움을 안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마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시주와 외로움 극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태어난 시간은 단순히 성격뿐 아니라 외로움을 느끼는 방식과 극복하는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태어난 년 월 일시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사주를 봐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주 시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신은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축시는 새벽 1시에서 3시, 인시는 새벽 3시에서 5시, 묘시는 새벽 5시에서 7시, 진시는 아침 7시에서 9시, 사시는 아침 9시에서 11시, 오시는 낮 11시에서 오후 1시, 미시는 오후 1시에서 3시, 신시는 오후 3시에서 5시, 유시는 저녁 5시에서 7시, 술시는 저녁 7시에서 9시, 해시는 밤 9시에서 11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주와 외로움 극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외로움은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겪는 감정이지만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다가옵니다. 외로움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태어난 시간이 인간관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각 시주가 친구와 잘 지내는 법을 어떻게 알려주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인시 즉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부지런하고 활동적이었지만 늘 앞서가다 보니 친구들과 자주 부딪혔습니다. 성격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너무 빠른 걸음을 맞추기 어려워한 것입니다. 반대로 B씨는 미시 즉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느긋하고 온화해서 친구들이 편하게 느꼈습니다. 대신 자기 의견을 잘 드러내지 않아 답답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같은 일주인데도 태어난 시간이 달라서 인간관계의 방식이 이렇게 달랐던 것입니다. 자시에 태어난 사람은 내성적이고 속으로 생각이 많습니다. 친구를 쉽게 사귀지는 않지만 한번 사귀면 오래갑니다. 그래서 깊은 우정을 만들 수 있지만 처음 관계를 시작할 때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축시에 태어난 사람은 꾸준하고 성실합니다. 하지만 고집이 강해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으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양보와 배려를 배우면 인간관계가 훨씬 좋아집니다. 인시에 태어난 사람은 부지런하고 활발합니다. 친구를 잘 사귀지만 너무 앞서 나가서 친구들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속도를 조금 줄이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면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묘시에 태어난 사람은 감정 기복이 심해 친구와 다툼이 잦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따뜻하기 때문에 갈등이 지나면 더 깊은 정으로 이어집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시에 태어난 사람은 명예와 인정을 중시합니다. 친구들 속에서 인정받을 때 행복을 느끼지만 경쟁심이 강해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시에 태어난 사람은 활동적이고 추진력이 있습니다. 친구들을 모으는 힘이 있지만 자기 뜻대로 끌고 가려 하면 관계가 깨지기 쉽습니다. 함께하는 즐거움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시에 태어난 사람은 태양처럼 밝고 활발합니다. 모임의 중심에 서는 경우가 많고 친구들이 많이 따릅니다. 하지만 지나친 장난이나 가벼움이 오해를 살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미시에 태어난 사람은 온화하고 따뜻합니다. 친구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오래가는 관계를 만듭니다. 다만 자기 주장이 약해 이용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신시에 태어난 사람은 영리하고 눈치가 빠릅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만 가끔 계산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진심을 드러내고 솔직하게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시에 태어난 사람은 겉으로 활발하지만 속은 예민합니다. 친구를 잘 사귀지만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술시에 태어난 사람은 젊어서 친구 관계가 불안정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해시에 태어난 사람은 포용력이 크고 따뜻합니다. 많은 친구를 만들 수 있고 주변 사람들과 잘 지냅니다. 하지만 너무 느슨하게 대하면 이용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태어난 시간은 단순히 성격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친구와의 관계와 인간관계 방식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내 시주의 성향을 알고 단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내성적인 시주는 먼저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하고 활발한 시주는 속도를 줄이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다름을 이해할 때 오래가는 우정이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시주와 인간관계 친구와 잘 지내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태어난 시간은 단순히 개인의 성격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바꾼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주와 노후 행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태어난 년 월 일시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사주를 봐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주 시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신은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축시는 새벽 1시에서 3시, 인시는 새벽 3시에서 5시, 묘시는 새벽 5시에서 7시, 진시는 아침 7시에서 9시, 사시는 아침 9시에서 11시, 오시는 낮 11시에서 오후 1시, 미시는 오후 1시에서 3시, 신시는 오후 3시에서 5시, 유시는 저녁 5시에서 7시, 술시는 저녁 7시에서 9시, 해시는 밤 9시에서 11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주와 인간관계 친구와 잘 지내는 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의 행복을 크게 좌우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노후에 어떻게 편안하게 지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태어난 시간이 노후의 행복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각 시주가 어떻게 노후를 보내면 좋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술시 즉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젊었을 때는 고생이 많았고 늘 일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안정이 찾아왔고 늦게라도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B씨는 사시 즉 아침 9시에서 11시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젊어서 활발하고 일찍 성취를 이루었지만 노후에는 건강 문제와 인간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같은 일주라도 태어난 시간이 달라서 노후의 모습이 크게 달라졌던 것입니다. 자시에 태어난 사람은 생각이 많고 신중합니다. 노후에는 지나친 걱정을 줄이고 취미 생활을 가지는 것이 행복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축시에 태어난 사람은 성실하고 끈기가 있지만 노후에 고집이 강해지면 주변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기르면 편안해집니다. 인시에 태어난 사람은 부지런하고 활동적입니다. 젊을 때처럼 무리하지 말고 노후에는 아침 운동과 산책으로 건강을 챙기면 좋습니다. 묘시에 태어난 사람은 감정 기복이 크지만 노후의 명상이나 음악 같은 정서적 활동을 통해 안정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진시에 태어난 사람은 명예와 인정을 중시합니다. 노후에는 사회적 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통해 여전히 빛날 수 있습니다. 사시에 태어난 사람은 활동력이 강해서 가만히 있으면 답답함을 느낍니다. 노후에도 배움이나 취미 활동으로 활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시에 태어난 사람은 밝고 활발합니다. 노후에는 친구 모임이나 동호회를 통해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시에 태어난 사람은 따뜻하고 온화합니다. 노후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신시에 태어난 사람은 영리하고 기민합니다. 노후에는 지나친 계산보다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유시에 태어난 사람은 저녁 기운을 타고 태어나 노후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나 이웃과 자주 어울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술시에 태어난 사람은 늦게 안정되는 운을 가집니다. 노후에 오히려 편안해지니 조급해하지 말고 시간을 즐기면 좋습니다. 해시에 태어난 사람은 포용력이 크고 너그러워 노후에도 많은 사람과 함께 어울리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주에 따라 노후의 행복을 얻는 방식은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된 비결이 있습니다. 노후에는 욕심을 줄이고 나 자신과 주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을 챙기고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태어난 시간이 달라도 결국 행복한 노후는 작은 일에서 웃음을 찾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오늘은 시주와 노후 행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태어난 시간은 단순히 젊은 시절의 운명뿐 아니라 노년의 모습과 행복까지 바꾼다는 점을 아셨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주와 성격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태어난 년 월 일시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사주를 봐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주 시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신은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축신은 새벽 1시에서 3시, 인시는 새벽 3시에서 5시, 묘시는 새벽 5시에서 7시, 진시는 아침 7시에서 9시, 사시는 아침 9시에서 11시, 오시는 낮 11시에서 오후 1시, 미시는 오후 1시에서 3시, 신시는 오후 3시에서 5시, 유시는 저녁 5시에서 7시, 술시는 저녁 7시에서 9시, 해시는 밤 9시에서 11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주와 노후 행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노후에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핵심은 어떻게 즐기며 사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하려면 여가와 취미 생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태어난 시간이 여가와 취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왜 시주가 중요한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주는 4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주는 조상과 뿌리를 나타내고, 월주는 청년과 사회적 관계를 보여줍니다. 일주는 나 자신과 배우자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시주는 나의 노후와 말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어떤 취미를 가지면 좋을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행복할지는 바로 시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시 즉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 독서와 글쓰기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모임에 나가 친구를 만들려고 하니 오히려 피곤해지고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자기의 시주 성향을 모른 채 남을 따라가려 한 결과였습니다. 반대로 B씨는 오시 즉 낮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늘 모임과 여행을 즐겼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체력과 돈이 따라주지 않자 오히려 더 큰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시주의 기운에 맞게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주별로 노후에 잘 맞는 여가와 취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시에 태어난 사람은 내성적이고 예민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취미가 잘 맞습니다. 괜히 억지로 사람 많은 모임에 나가면 오히려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유한 성향을 인정하고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가 필요합니다. 축시에 태어난 사람은 성실하고 꾸준합니다. 땅의 기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텃밭을 가꾸거나 요리를 하는 취미가 잘 맞습니다. 하지만 집안에만 머무르면 인간관계가 고립될 수 있으니 가끔은 동네 모임에도 참여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인시에 태어난 사람은 활동적이고 부지런합니다. 새벽의 기운을 타고나서 등산이나 여행 같은 활동적인 취미가 잘 맞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바쁘게만 움직이다 보면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적당히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묘시에 태어난 사람은 감정 기복이 크고 예민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등 예술적 취미가 잘 맞습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세계에 빠지면 가족과 멀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진시에 태어난 사람은 명예와 인정을 중시합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이나 강연 활동이 잘 어울립니다. 다만 경쟁심을 조절하지 못하면 친구 사이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시에 태어난 사람은 불의 기운이 강하고 활동력이 큽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취미가 잘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 뜻대로 끌고 가려 하면 주변이 피곤해질 수 있으니 함께 즐긴다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시에 태어난 사람은 태양의 기운을 받아 밝고 활발합니다. 노래방이나 여행, 동호회 활동이 잘 어울립니다. 하지만 지갑 관리에 실패하면 노후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즐기되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미시에 태어난 사람은 온화하고 따뜻합니다. 가족 모임이나 손주 돌보기에서 행복을 얻습니다. 하지만 자기 시간까지 모두 내어주면 불만이 쌓일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취미 시간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신시에 태어난 사람은 머리가 영리하고 계산이 빠릅니다. 바둑 장기 같은 두뇌 게임이나 투자 공부가 잘 맞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계산적으로만 움직이면 친구를 잃을 수 있으니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시에 태어난 사람은 겉으로 활발하지만 속은 예민합니다. 춤이나 음악 활동이 잘 맞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 즐기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술시에 태어난 사람은 젊어서 취미 생활이 잘 이어지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늦게 시작하는 취미라도 오래 이어갈 수 있으니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시에 태어난 사람은 포용력이 크고 따뜻합니다. 합창단이나 봉사활동처럼 함께하는 취미가 잘 어울립니다. 하지만 남을 챙기느라 자신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시주에 따라 잘 맞는 취미가 다르고 또 피해야 할 취미도 있습니다. 자신의 기운에 맞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다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노후에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시주에 맞는 취미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시주와 여가 취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태어난 시간은 단순히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노후의 즐거움과 삶의 질까지 바꾼다는 점을 아셨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주와 마음의 평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태어난 년 월 일시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사주를 봐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주 시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신은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축시는 새벽 1시에서 3시, 인시는 새벽 3시에서 5시, 묘시는 새벽 5시에서 7시, 진시는 아침 7시에서 9시, 사시는 아침 9시에서 11시, 오시는 낮 11시에서 오후 1시, 미시는 오후 1시에서 3시, 신시는 오후 3시에서 5시, 유시는 저녁 5시에서 7시, 술시는 저녁 7시에서 9시, 해시는 밤 9시에서 11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주와 여가 취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노후에 즐겁게 사는 방법 중 하나가 취미였지만 사실 아무리 좋은 취미를 가져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은 태어난 시간이 보여주는 건강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평생 크게 아프지 않고 지내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작은 습관 하나 때문에 병을 달고 사는지 그 차이를 시주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주는 4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시주는 말년과 노후를 나타내며 건강 습관이 잘 잡혀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태어난 시간의 기운에 따라 잘 맞는 생활 리듬이 다르기 때문에 시주의 성향을 이해하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인시 즉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젊어서부터 부지런해 늘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침밥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늘 거르다 보니 위장병과 소화불량에 시달렸습니다. 기운은 좋았지만 습관을 잘못 들인 탓에 고생한 경우입니다. 반대로 B씨는 해시 즉 밤 9시에서 11시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저녁 시간을 좋아해 늘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습니다. 밤에 과식하는 습관이 쌓이면서 결국 혈압과 당뇨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역시 시주의 성향과 맞지 않는 생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시주별로 어떤 건강 습관을 지켜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은 밤 11시에서 새벽 1시입니다. 이 시간에 태어난 사람은 기본적으로 예민하고 생각이 많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기 쉬우니 반드시 수면 습관을 관리해야 합니다. 늦게까지 휴대폰을 보거나 잡생각을 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건강을 잃습니다. 축시는 새벽 1시에서 3시입니다. 축시에 태어난 사람은 끈기와 인내가 있지만 몸이 무겁고 소화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늦은 밤 간식을 끊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인시는 새벽 3시에서 5시입니다. 부지런하고 활동적이지만 너무 일찍부터 무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벽 운동은 좋지만 무리하면 폐와 호흡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적당한 속도로 꾸준히 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묘시는 새벽 5시에서 7시입니다. 감정 기복이 크고 예민해서 간과 관련된 문제가 많습니다. 음주를 줄이고 해독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이 필요합니다. 진시는 아침 7시에서 9시입니다. 체력이 좋고 에너지가 넘치지만 아침을 대충 넘기면 위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벼운 아침 식사를 챙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사시는 아침 9시에서 11시입니다. 불의 기운을 받아 활발하지만 심장과 혈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보다는 가벼운 식단과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오시는 낮 11시에서 오후 1시입니다. 태양의 기운을 받아 밝고 활동적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술자리와 회식이 잦을 수 있는데 이 습관이 쌓이면 간과 위장이 손상됩니다. 술과 기름진 음식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시는 오후 1시에서 3시입니다. 따뜻하고 온화하지만 비장과 소화기가 약할 수 있습니다. 점심을 과식하지 말고 가벼운 운동을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신시는 오후 3시에서 5시입니다. 머리가 영리하고 기민하지만 스트레스에 약해 장과 위가 쉽게 약해집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가져야 합니다. 유시는 저녁 5시에서 7시입니다. 활발하고 사교적이지만 저녁 시간에 폭식하거나 늦게 먹는 습관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저녁은 가볍게 하고 산책을 더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시는 저녁 7시에서 9시입니다. 젊을 때는 건강이 약할 수 있지만 노후에는 오히려 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들이면 늦게까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해시는 밤 9시에서 11시입니다. 겉으로는 온화하지만 신장과 하체 순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늦은 밤에 습관을 고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사주와 건강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태어난 시간은 단순히 운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습관을 가지면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알려주는 힌트가 됩니다. 여러분은 태어난 년 월 일시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사주를 봐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주 시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신은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축시는 새벽 1시에서 3시, 인시는 새벽 3시에서 5시, 묘시는 새벽 5시에서 7시, 진시는 아침 7시에서 9시, 사시는 아침 9시에서 11시, 오시는 낮 11시에서 오후 1시, 미시는 오후 1시에서 3시, 신시는 오후 3시에서 5시, 유시는 저녁 5시에서 7시, 술시는 저녁 7시에서 9시, 해시는 밤 9시에서 11시입니다.